안녕하십니까. 김종래 TV의 김종래입니다.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지금 있는 그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거기에 최고위원은 1985년 3월 31일생입니다. 만 36세입니다. 제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애보다는 어리고 둘째보다는 한 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6월 11일 날 국민의힘의 당 대표 경선이 있는데 이때 출마할 예정인데 이미 출마 선언한 김웅 의원, 김은혜 의원보다도 이분들도 젊은 70년대생들인데 15살 내지 16살 정도가 젊습니다. 서울과학고등학교하고 미국 하버드대를 나온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인 2011년 12월에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새누리당 비대위원으로 정계에 본격 발을 들여놓았지만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운이 없어서 이제 3번 출마했으나 3번 낙선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영선, 한 번도 못했기 때문에 영선 중진으로 불린다고도 합니다. 이 이준석 최고위원이 아직 공식 출마 선언을 또 안 했는데 출마 선언한 사람들을 제치고 뭐고 해서 아주 기세가 무섭습니다. 파격지사라고 할 만합니다. 머니투데이가 지난 14일에 여론조사기관 PNR에 의뢰해서 실시한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누가 적합하냐라는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20.4%로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 일주일 전인 지난 9일 조사했을 때만 해도 13.9%로 2위를 기록했는데 일주일 만에 무려 6.5%포인트나 올라가지고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정말 이변입니다. 놀라운 성장세입니다. 그 일주일 전에 1위를 차지했던 나경원 전 의원은 15.5%로 뚝 떨어져서 2위로 밀려났습니다. 3위는 주호영 원내대표고 뒤이어서 김웅 의원이 있고 그 다음에 김은혜 의원은 3.5%에 그쳤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특히 남성에게서 지지를 많이 받아서 25.2%, 그러니까 4명 중 1명꼴로 이준석 의원을 꼽았다고 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15.8% 남성에 있어서, 그러니까 10%포인트 가까이가 차이가 나는 거죠. 여성들은 어떠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15.6%,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보다도 근소한 차이로, 나경원 전 의원은 15.2%,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지만 근소한 차이로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은 압도적으로, 여성은 조금 앞선 겁니다. 연령별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준석 최고위원은 60대를 제외한,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에서 1위였고 60대 이상에서만 나경원 전 의원이 앞섰습니다. 지역별로는 TK하고 PK, 즉 영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1위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TK에서는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근소한 차이로 1위, 그리고 PK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근소한 차이로 앞섰습니다. 둘 다 2위는 이준석 최고위원입니다. 자, 그는 SNS를 비롯한 이 미디어 활동을 아주 활발하고 정력적으로 펼치면서 특히 2030을 겨냥한 이 파격적인 행보, 파격적인 발언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인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하고는 그 반페미니즘 이 정서를 놓고서 한 달 넘게 농장을 벌이는가 하면은 작년 총선 그걸 보고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일부 보수의 사람들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나도 떨어졌지만 부정선거 아니다라고 주장해서 아주 격렬한 또 논쟁을 벌인 적도 있고, 당내 중진들에게서도 웬만하면 뭐라고 한마디 하면 초선들이나 이 젊은 세대들이 움츠러들기 마련인데 그러기는 그냥 당당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소신 있고 개성 있고 독특한 아젠다를 갖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만 해도 이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정치 경력이 자기가 적다 해서 동네 뒷산만 다녔다고 비꼬니까 그냥 대구의 텃밭인 대구에 보면은 보수 텃밭인 대구에 보면은 803이 있는데 이 주호영 의원이 거기서 5선을 했거든요. 그래 803만 5번 오른 분이다 라고 맞받아치고,
또 같은 초선 당권 주자인 이 김웅 의원, 젊은 세대죠. 김웅 의원도 연리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친소 관계를 이야기하는 걸 그걸 보니까 김웅 의원이 검찰 출신이니까 나하고는 거리가 먼 거라 좀 발언이 의아하다고 비판하고 그냥 종횡무진 활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준석 의원, 전 최고위원의 약진은 우리의 전통적인 보수 정당, 서열 중심, 연공 중심 이런 정당으로서는 대단한 이변입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가 크게 흐름이 바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또 바뀌더라도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또는 바뀌거나 여론조사 1등에서 내려앉거나 또는 다른 조사 기관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예를 들면 머니투데이가 한 조사 말고 다른 조사에서는 이준석 최고위원이 그렇게 높지 않게 나왔다 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1등으로 나온 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연배인 아마 제가 이준석 최고위원의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최고위원의 아버지가 유승민 전 의원하고 친구라고 하니까 제가 유승민 의원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아마 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이 아버지 연배인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현실이. 그런데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가 이 SN 활동이나 이 언론사 시사평론도 굉장히 자주 출연하는데 불에 나와서 이 꼴통 보수, 꼰대 보수 이런 인상을 전혀 주지 않는 발언을 하고 주장을 펴는 말하자면 새로운 보수 세대 2030 MZ 보수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는 달리 탄핵에 찬성했다, 배신자 운운하면서 이 이준석 최고위원을 저주하듯이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 말만 믿고 비판에 동조한 분들도 있지만 실제 여론의 현실은 이렇다는 것. 이거는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아무리 내가 예민하고 혐오하고 부정해도 그리고 저처럼 약간 좀 둘째 아들보다 한 살 더 많은 큰아들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것이 좀 당혹스럽기도 하지만 여론이라는 현실은 현실 아닙니까? 어떻게 내 뜻대로만 세상을 삽니까? 그러나 그가 실제로 당대표가 될 건지는 모르겠어요. 난관도 많아서 정말 미지수입니다. 첫째는요,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 룰이 제일 큰 난관입니다. 국민의힘 대표는 여론으로, 아까 말씀드린 건 여론조사상의 수치가 그렇다는 것이고 여론조사로만 뽑는 게 아니고 당원투표 70% 그리고 여론조사 30%를 반영해서 선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심보다는 당심이 절대적으로 우선되는 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선 의원들, 중진들이 당내 기반이 단단할 것이고 더군다나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영남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 그 영남, 그 중에서 TK는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21.8%로다가 이준석 최고위원을 오차범위 내지만 1.3% 정도 이겼고 있고 PK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20.5%를 받아서 이준석보다 약 5% 정도 앞섰습니다. 2등은 2등인데 어쨌거나 TK하고 PK에서는 TK는 TK 출신이 주호영 의원이 1등을 하고 있고 PK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1등을 하고 있다 이랍니다. 이런 현실과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영남 편중이 돼 있고 거기에다가 당심을 절대 민심보다는 민심과 좀 동떨어져 있더라도 당심을 절대적으로 중시하는 룰이 있으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준석 최고위원은 그만큼 불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경선 룰이 그에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최대 장애인 겁니다. 그런 장애물을 돌파하는 방안 중에 하나는 그와 함께 이번에 대표에 도전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웅 의원, 초선 의원이죠. 김은혜 의원, 이런 젊은 세대 의원들끼리 단일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지지율을 합치면 32.3%로 나경원이나 주호영 후보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물론 이게 단순 계산해서 그대로 단일화됐다고 갈지는 알겠지만 어쨌거나 젊은 세대라는 틀로였구만 이렇게 엄청난 돌파력을 갖고 있다. 그런데요, 국민의힘은 컷오프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 명이 출마하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텔레비 토론도 있고 해서 4명 정도를 줄인다고 합니다. 요 사람들이 본선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를 통한 4명을 본선에 고르다 보면 여러 후보 중에서 이준석 후보하고 김웅 의원하고 그 다음에 김은혜 의원 셋 중에서 하나가 올라가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단일화가 되는 겁니다.
컷오프에 의해서 한 사람만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컷오프의 이 3명 중에서 이준석, 김은혜 중에서 2명 이상이 올라가면 그 후에 자기네들끼리 단일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컷오프 전에 우리끼리 단일화해서 한 명만 출전하자. 그러면 틀림없이 본선에 갈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그건 뭐 본인들끼리 얼마나 친소관계가 있고 이념적 지향성이나 가치관이 그 공통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어쨌거나 해서 곡절 끝에라도 가령 여론조사 같은 걸 통해서 단일화가 됐다. 그러면은 김은혜 의원이 이제 출마 선언하면서 표현한 대로 관록으로 포장한 실패한 낡은 경험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 얘기한 겁니까? 관록으로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관록이라는 게 별게 아니다. 실패한 낡은 경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걸 소화하고 있는 중진들은 아마 굉장히 고전하거나 아마 큰 망신을 당하거나 더 나아가면 오래전 70년대에 있었던 과거 김영삼, 김대중 씨의 그 40대 기술론을 능가하는 세대혁명의 기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저 세 사람은 근데 단일화의 긍정적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설령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당심이 70%, 여론조사가 30% 여기 룰에 막혀서 이들 중에 단일화가 됐는데도 대표가 되지 않는다. 그래도 여론의 폭넓은 지지가 있는 한 대통령 선거 같은 거에서는 이 당신 갖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MZ세대가 가장 많은 1,500만 명입니다. 60대 이상이 1,200만인 우리나라 유권자 지형상 여론 지지가 강력하게 있는 한 당심에 의해서 대표는 못 된다 하더라도 젊은 세대들의 돌풍은 국민의힘을 절대로 과거로 되돌리지 못하는 과거로 못 돌아가게 하는 강력한 견제력이 될 것이고 미래를 향하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젊은 세대가 보수정당에서 실패해서 대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 보수정당에서 비주류로서 젊은 세대가 비주류로 세력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 개인이 아니라 이준석 1이라는 이 현 상황은 보수정당의 실험이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좀 주목되는 현상입니다. 자, 복당 투쟁, 복당하는 것이 거의 투쟁 수준으로 번지고 있는 이 복당 투쟁. 누구를 말하는지를 아실 겁니다. 미국에 가서 백신도 마치 좌파 백신 있고 우파 백신 있는 양 착각하면서 발언하거나 무슨 국민의힘의 대표 자리가 무슨 윤석열 영입 담당 인 걸로 오해를 하고 KTX 함께 탔다는 인연까지 마케팅하는 사람들보다는 이런 모습이 저는 훨씬 더 신선하다고 봅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로 이런 사람들 무슨 백신이 무슨 좌파냐 우파냐 KTX 인연이 어떠냐 복당을 해서 복당이 무슨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고 거의 투쟁을 하는 형태로 이런 사람들로 전대 아니면 그 후에 국민의힘이 북새통을 이룬다면 그거 흠행이 되겠습니까? 대통령 선거에서는 전통적인 보수 세력만 갖고는 절대로 못 잡습니다. 2030 세대와 중도층의 협력과 그들의 지지를 받아내지 않고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왔으니까 그건 의미가 있다는 얘기고 더군다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어제 5.18 민주화 이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메시지를 냈는데요. 5.18 정신은 이 힘을 가진 자가 권력을 남용해서 누구를 탄압할 때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끊임없이 거부하고 저항하라는 것이다. 5.18은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아닌 보편적 자유민주주의의 인권정신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헌법에서 헌법의 자유민주에서 자유를 빼려고 했다. 5.18 정신을 선택적으로 써먹고 던지면 안 된다고. 그리고 진영에 따라 편할 때 쓰고 불편하면 던지는 것이 5.18 정신이라고 반문하는 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각은 그동안에 있었던 전통적인 보수 세력이 갖고 있는 5.18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5.18을 보는 눈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포용적인 겁니다. 이런 독특한 또는 새로운 시각을 가진 윤석열 총장이 지금 우리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사람 꼰대나 꼴통 보수들이 활개치는 국민의힘이라면 그 입당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겠습니까? 저희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준석 1위 아니면 젊은 세대 동풍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준석 최고위원은 국힘의 리더 그룹으로 확실히 자리매김을 하면 비주류로서 아니면 실제로 대표가 되든 그러면 현재 있는 이런 중진들 내지는 구세력과 어떤 관계 속에서 당을 새 모습으로 바꾸어서 그리고 정권 교체의 미랄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그 구상이 뭔지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앞으로 텔레비 토론 같은 데서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길 기대합니다. 그런 비전을 확실히 제시하지 못하고 그냥 뭐 물러서게 되면은 저 사람은 그저 새로운 시대에 있었던 SNS 등등의 미디어 정치에 능한 그냥 젊은 친구라는 평가를 받는데 그칠 걸로 봅니다. 자, 오늘은 그 이준석 최고위원의 1위로 본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전망과 그리고 젊은 세대들의 돌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